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철강 재료 중에서도 고강도 강인 트립강과 투입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그 이 바나나 그래프, 그래서 철강에서의 이러한 그 연신율과 강도에 대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철강 재료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여기에 있는 이 트립강이라는 것과 그 다음 여기 있는 투입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를 배울 것이고요. 트립강 같은 경우에는 1세대 고강도강에 포함이 되고, 이 투입강은 이제 2세대 고강도강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세대는 오히려 그 영역, 그 아래 영역인 이쪽에 부분이 3세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신율과 그 강도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향상시키면 보통 연신율이 줄어들고, 연신율을 향상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강도가 확보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르텐 사이트는 강도는 아주 우수하지만 연신율은 높지 않고요. 뭐 이쪽으로 갔을 때 마일드 스틸이나 뭐 인터스티셜 프리 스틸 같은 경우에도 연신율은 아주 높지만 강도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 오른쪽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제가 뭐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 바나나 그래프에서 이제 오른쪽 위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고만간강이라는 것의 개발로 인해서 이 우측 상단의 영역을 인류가 정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우수한 강도와 우수한 연신율을 확보하는 그런 고만간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많은 철강 연구자들이 이 고만간강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뭐 그러한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 꽤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금 줄여가지고 3세대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2세대가 1세대에서 2세대로 가면 완전히 퀀텀 점프를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3세대에서 이 빈 영역을 좀 채워주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트립강과 투입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강도강이라는 것이 있을 때 미세 조직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런 그 모바일 디스로케이션, 즉 이제 전위에 의한 강도 향상이 대표적인 강도 향상 기구가 되겠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스틸 소재가 되겠고, 여기서 고강도로 가게 되면은 트립 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마르텐 사이트 변태라고 하는 상변태를 통해서 강도가 향상되는 것이고, 2세대로 갔을 때 투입강은 트위닝에 의해서 강도가 향상되는 이런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르텐 사이트 변태를 하게 되면은 트립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트위닝을 통해서 강도를 향상시키면 트입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금 원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철강의 5대 원소라고 하면은 뭐 카본, 망간, 실리콘, 뭐 포스포러스, 설퍼 이렇게 해서, 포스포러스와 설퍼는 이제 불순물이죠. 그래서 뭐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은 그런 원소들이고, 탄소나 망간이나 실리콘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타이트 안정화 원소라고 하는 것은 카본이랑 망간이랑 니켈이랑 나이트로젠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건 니켈은 뭐 많이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데 많이 들어갔었고, 또한 이제 카본이 사실 제일 유명한 거긴 한데, 카본은 많이 들어가면은 브리틀해진다라는 거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거고요.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좋지만 고용도가 낮기 때문에 많이 넣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망간을 많이 넣어보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것이 이제 고만간강으로 망간 스틸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대부분은 페라이트 안정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바이드를 만드는 원소들은 바나듐, 나이오듐, 뭐 타이타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카본이나, 그리고 굉장히 소량으로도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보론. 보론은 이제 결정립계에 세그리게이션 돼서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다양한 합금 원소들을 첨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제 망간을 넣어서 투입강이 나중에 만들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립과 투입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태킹 폴트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스태킹 폴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 슬립이 이제 발생하려고 할 때 디스로케이션 움직일 때 여기에 이제 B라고 하는 이 점에서부터 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B 점으로 우리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한 번에 이제 가는 거 우리가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하고 한 번에 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너지적으로 이 C라는 점으로 갔다가 다시 B라는 점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 때문에 여기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이거는 이제 파셜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위로 따지면 이 B에서 B로 가는 거는 여기는 110 방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는 거는 뭐 211, 뭐 121, 뭐 이런 방향들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림을 그려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 전이가 되는 걸 우리가 보통 셔클리 파셜 디스로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 원자들이 여기에 잠깐 거쳐서 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찍은 TEM 사진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이고 이 두 줄로 쪼개져 있는 게 이제 파셜 디스로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이 있지만 이 파셜 디스로케이션만큼 이렇게 더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여기에서 두 개의 디스로케이션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 우리가 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오스나이트계 스틸이기 때문에 FCC 소재죠. FCC는 이런 식으로 페이스 센터드 큐빅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이는 111이라고 하는 면, 여기 파란색으로 보는 이 면이 이제 111 면이고 그래서 요거를 그 표시를 하자면 요 면 자체가 요게 이제 111 면이죠. 111 면이 되겠고 그다음에 방향은 이제 뭐 110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컴포넌트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111일 때 뭐 정확하게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X축을 우리가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X축을 이제 요걸로 잡고 이걸 Y로 잡고 이거를 뭐 G로 잡는다 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각각의 방향을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원바 원제로 방향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X만큼으로는 뒤로 가기 때문에 지금 원바 원제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뭐 여기에서는 뭐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게 나와 있죠. 111일 때 요 방향이 이제 원바 원제로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방향이 원바 원제로 방향이 되고 이 방향은 제로 원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방향을 합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 두 방향을 합치면 요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원바 투 원바 이렇게 되죠. 원바 투 원바. 그래서 이제 이 쇼클리 파샬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파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을 다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제 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FCC는 이렇게 ABC로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ABC 이런 스트럭처로 이렇게 구조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렇게 6개를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선택을 할 때 만약에 원래 A에 놓았던 데를 똑같이 놓게 되면은 그거는 HCP 구조가 되고요. A에 놓았던 데를 똑같이 놓지 않고 이제 새로운 이제 C라고 하는 곳에 여기 새롭게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게 FCC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그림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ABC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근데 이제 파셜 디스로케이션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있는 레이어가 지금 A이고 그 다음 레이어가 이제 그 B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C인데 바로 가면은 그냥 B에서 B로 바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 한 칸을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가니까 자리가 어디로 가냐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B의 자리에서 B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C의 자리로 갔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ABC 구조에서 B가 사라지는 그래서 ABC
ABC, AC, A, BC, 그러니까 중간에 B가 없어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스태킹 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펙트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런 디펙트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디펙트의 종류는 뭐 포인트 디펙트, 라인 디펙트, 뭐 서피스 디펙트 이렇게 1D, 2D, 뭐 3D 이렇게 있고, 포인트 디펙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렇게 뭐 베이컨시, 인터스티셜, 임퓨리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 결함에 해당되는 게 디스로케이션이죠. 이게 엣지, 스크루, 그 다음 믹스 디스로케이션 이런 게 있고, 서피스에 해당하는 결함이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나 스태킹 폴트. 스태킹 폴트는 그 표면 결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A, B, C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FCC가 되는 거고, 이 FCC의 면을 이 삼각형처럼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바라보면 이제 이런 ABC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HCP는 AB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HC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CC랑 HCP에서 이러한 쌓여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스태킹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스태킹 폴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A, B, C로 잘 쌓여 있죠. 그래서 이거는 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1면, 여기 있는 이 면이 111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ABC로 쌓여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파셜 없이 그냥 퍼펙트 디스로케이션 움직였다면 B에 있는 원자가 그냥 이렇게 B로 쑥 지나가 버리겠죠. 이건 이제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옆에 있는 이 자리로 갔다가 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옆에 있는 자리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 레이어적으로 봤을 때는 B의 자리가 아니라 C의 자리로 간 거죠. 그래서 ABC가 아니라 여기서 B가 사라진 AC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스태킹 폴트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스태킹 폴트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거는 완벽한 디스로케이션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부분 전이, 파셜 디스로케이션이 이제 두 개가 생깁니다. 파셜 디스로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12나 뭐 211 뭐 이러한 컴포넌트를 가지는 것들이 파셜 디스로케이션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퍼펙트 디스로케이션 이제 115나 뭐 이런 것들의 컴포넌트를 가지죠. 그래서 이 크기를 보게 되면은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의 크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레티스를 봤을 때 한 칸을 가는 거잖아요. 한 칸에서 이제 레티스 자체가 이 세 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그림이 좋겠네요. 자,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거 이렇게 가는 게 한 칸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가고 요만큼 가는 게 몇 칸 가는 겁니까? 2분의 1, 반 칸 가는 거죠. 그래서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여기에 이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걸 계산해 보면 6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셜 디스로케이션, 그래서 6분의 1이라는 크기를, 6분의 A라는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성립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거 계산을 했을 때 제곱을 해가지고,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곱을 해가지고 에너지 자체가 그냥 바로 가는 게 더 크다 그러면은 그 파셜 디스로케이션 가는 게 더 작다 그럼 그게 더 편한 거죠.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지금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는 게 3분의 1이니까 이게 2분의 1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런 그 파셜로 가는 게 더 에너지적으로, 그러니까 쇼클리 파셜로 가는 게 에너지적으로 더 좋다. 그래서 저런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스태킹 폴트 에너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스태킹 폴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을수록 스태킹 폴트로 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파셜 디스로케이션이 서로 당기는 힘이 높으니까 디스로케이션, 퍼펙트 디스로케이션 가려고 한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으면은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파셜 디스로케이션 남아서 스태킹 폴트로 남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으면은 하이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디슬로케이션으로 가는 것이고, 퍼펙트 디슬로케이션으로 주로 가겠죠. 여기서는 높을수록 퍼펙트 디슬로케이션으로 가는 것이 되겠고요. 이게 낮을수록 이제 파셜 디슬로케이션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스태킹 폴트 위스로 보게 되면은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높을수록 퍼펙트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 퍼펙트 간다는 거는 그 위스는 좀 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파셜로 간다는 거는 그 위스가 훨씬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립 형태로 있어서는 퍼펙트로 가는 거는 웨이비하고 크로스 슬립인 거고, 그 다음에 파셜인 거는 플라나하고 크로스 슬립 잘 안 되는 플라나 슬립이 일어나는 거죠. 가공 경화로 봤을 때는 스트레인 하드닝이 그래서 플라나 슬립일 때 좀 더 잘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스태킹 폴트 에너지에 따라서 이러한 거동들이 달라지고,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게 상변태나 트위닝 거동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굉장히 높으면 그냥 디슬로케이션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한 대략적인 영역은 에너지로 봤을 때 한 100 정도 되는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 이하다 그러면은 상변태가 일어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변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서 설명을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FCC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ABC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B 레이어가 사라지는, 삭제되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AC 이런 식으로 남기 때문에, 그럼 FCC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HCP 구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변태가 일어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상변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FCC에서 HCP를 거쳐서 나중에 BCC로 상변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현상을 우리가 트립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립 현상에서는 그 오세나이트에서 입실론이라고 하는 HCP로 가거나 아니면 HCP 통해서 가거나 알파 프라임하고는 정확하게는 이제 BCT 구조죠. BCT 구조로 가는 것이 이제 그 트립에서 일어난 현상이 되겠고요. 트위닝에서는 이제 오스나이트는 그대로 안정하고 이제 트윈이 발생한다. 여기선 트윈이 발생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뭐 대표적인 트립 스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립 스틸은 일단은 상온에서는 오스나이트를 가지지만, 근데 이게 나중에 상변태를 통해 가지고 그 마르텐사이트 변태, 상변태를 해가지고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하는 게 트립 스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일반적인 트립강입니다. 그래서 트립이라고 하면은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그래서 Transformation, 그래서 상변태에 의해서 플라스티시티가 확보되는 그런 뭐 영향을 주는 유기, 뭐 그래서 변태 유기 소성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한국말로는,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상변태에 의해서 소성이 잘 일어난다. 사실은 뭐 소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강도가 많이 향상되는 거죠. 실제로는 마르텐사이트 변태로 강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이 이 트립강이 되겠습니다. 트립강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그 오스나이트 안정화 원소를 많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카본이라던가 니켈, 망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데, 그 양이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이 스태킹 폴트 에너지를 넘어가지 않는, 20을 넘어가지 않는 수준.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20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트입강이 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만들면 되겠고, 만약에 뭐 듀얼 페이즈의 뭐 트립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똑같이 오스테나이트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스테나이트가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오스테나이트가 남아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를 남길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그러한 카본, 니켈, 망간, 나이트로젠 같은 원소를 많이 넣으면 된다. 그게 이제 트립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인 트립강인 스테인리스 강은 니켈이 한 10%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는 들어가줘야 이제 트립 효과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테인드 오세나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잔류 오세나이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왜 발생하냐면 이 오스나이트 상 내에서는 원래는 카본의 고용도가 최대로는 2%까지도 고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페라이트로 내려오게 되면은 0.025% 최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카본의 고용도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죠. 카본의 고용도가 낮아지니까 여기 오스나이트가 있다가 여기에서 빠져나가 그 카본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야만 페라이트로 상변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라이트로 상변태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카본들이 서로 양쪽에서 여러 곳에서 몰려 나와가지고 한 곳에 몰리겠죠. 몰려 있는 카본들이 있으면 카본이 부분적으로 그 고용 그쪽에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거기가 오스나이트가 안정화가 됩니다. 그러면 안정화된 오스나이트 덕분에 거기에 리테인드 오스나이트, 잔류 오스나이트가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잔류 오스나이트가 남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카본들이 이제 고용도가 낮아지면서 페라이트 변태가 낮아지면서 빠져나와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모여 있는 그 부분에서 오스나이트 안정도가 높아져서 거기에서 계속 남아 있는 게 리테인드 오스나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윕 스틸 말씀드립니다. 트윕 스틸이 사실 그 2세대에서 가장 데미를 장식한 아주 유명한 소재가 되겠고요. 트위닝에 의해서 트위닝 인듀스드 플라스티시티입니다. 그래서 변형 중에 트윈이 많이 발생하고 여기서 상변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변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트립강보다도 오히려 더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더 높고 특히 망간을 많이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만간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스태킹 폴트 에너지 범위가 한 20에서 40 정도 되겠고 트윈을 얼마나 잘 형성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BC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비레이어가 없어지는 그런 그 스태킹 폴트가 지나가서 그 케이스를 우리가 인트린직 스태킹 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반대로 하나의 비레이어가 더 들어가 가지고 하나 생기게 되는 거는 그거는 익스트린직 스태킹 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B가 없어지니까 CA 되니까 가장 HCP에서 기본적인 구조랑 같아지는 거고요. B가 하나 더 들어가 버리면 BAC 되니까 두 개가 서로 대칭 구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트위닝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따지자면은 인트린직 스태킹 폴트는 트립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처음에 선결되어야 할 그러한 메커니즘이 되겠고 익스트린직 스태킹 폴트는 트윕강, 트위닝에 의해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익스트린직 스태킹 폴트가 만들어진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킹 폴트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윗강 중에서 제가 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그 25만간 강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스태킹 폴트 에너지 상온이랑 저온이랑 다르고요. 그래서 상온보다 저온이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게 계산이 되고 스태킹 폴트 에너지를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당연히 망간인데 또한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넣으면은 경량화도 이룰 수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또 많이 했던 게 경량 스틸 이런 것들도 그래서 Fe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경우도 많이 연구들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극저온으로 갔을 때는 스태킹 폴트 에너지는 좀 낮아진다. 보시면은 25만간강이랑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그래서 25만간강 정도 되면 보시면은 그 극저온에서 또 보면은 그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좀 낮은 21 정도 낮고 나머지 이제 이런 두 소재는 굉장히 높으니까 25, 28 정도 높기 때문에 스태킹 폴트 에너지 낮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르텐사이트 상변태가 일어나지만 높은 경우에는 상변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닝도 일어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트위닝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되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확인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위닝이 일어난 것과 그 다음 트립 상변태 일어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태킹 폴트 에너지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제일 큰 게 이제 합금원소에 대한 것이 되겠고, 그래서 어떤 합금원소를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수한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트위닝에 의해서
왜 강도가 향상되느냐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플라나 슬립을 말씀드렸는데,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크로스 슬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면에서만 그냥 이렇게 슬립이 발생하죠. 그럼 더 이상 이렇게 옆에 있는 산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요까지 하고 나서 더 이상 못 넘어가고 트위닝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트윈이 만들어지면 또 여기에서 못 넘어가는 산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트위닝이 계속 발생하면서 결정립 크기가 계속적으로 작아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이나믹 홀 패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트위닝이 결정립계 역할을 하면서 그레인 사이즈가 작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도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홀 패치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게 그레인 사이즈가 작아지면 강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상관관계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계속 높아지는, 강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입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트립강과 투입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그래서 1세대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2세대까지 이제 굉장히 우수한 그 강도와 연신율 확보하는 그 트윗강까지 개발이 됐고, 이건 트위닝을 활용한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나중에 3세대까지 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강도와 연신율에 있는 이 차트를 꽉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우수한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만간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은 그런 그 지적 재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재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소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소재들도 또 많이 개발을 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